후딱 분석 가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 대 키프로스 유로 예선인데 일단은 이 조는 조금 빡센 조야 여러분들아. 개빡세요 이 조가. 스페인, 노르웨이, 여기에 스코틀, 조지아, 키프로스 한 자리 올라간다 치고 지금 홀란드도 부상인 상황에서 노르웨이, 스코틀, 조지아, 키프로스 제가 볼 때 전력은 약간 요 순서지 않나 싶은데 이게 뭐 제일 유력하겠지만 뭐 그 밑에 팀들도 스코틀도 뭐 나름대로 강하고 조지아도 뭐 요즘 잘하잖아요. 키프로스도 아예 만만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빡빡한 조다.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측면 자원들이 좋아요 여러분들아. 측면 수비 쪽이나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로버슨이나 뭐 아스날의 티어니 같은 자원들, 또 브랜트포드의 이제 볼로냐에서 상당히 좋았었던 영입을 했잖아요. 에러니키 같은 자원들. 사이드 에버톤의 패터슨도 있네 참. 아무튼간에 사이드 쪽 수비 쪽이나 뭐 이런 자원들에 상당히 좋고, 뭐 그밖에 뭐 맥토미니 같은 애들이나 뭐 길모어 같은 수비형 미드필더, 전방 쪽에는 막 그렇게 믿을만한 새끼는 없어요. 체아담스 같이 조금 덜 떨어진 애들이나 뭐 본모습 백업이나 뭐 약간 요런 애들 다 배치가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당연히 키프로스보단 전력이 훨씬 좋아요. 뭐 일단은 그리고 측면 수비 애들이 좋다 보니까 오버래핑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강점이 있고, 뭐 측면 치고 달리고 이런 것들, 뭐 어쨌든 키프로스가 상당히 수비적으로 경기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스코틀랜드 원정은 기본적으로 힘듭니다. 이 뭐 셀틱, 레인저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기 원정이 힘들어. 일단 관중이 존나게 많고요. 관중 입장할 때 터널에서 일단 부모형 패드립 먹고 시작이야. 오늘 골로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느낌이. 스코틀랜드 원정 항상 그래요. 패드립, 인종차별 좆되는 곳이에요 여기. 스코틀 마인슨까지 봅니다. 1만 넘어가고요. 전력상으로도 좋고, 키프로스 애들이 그런 경기장 분위기를 느껴봤을 리가 없다. 얘네 뭐 자기들 그냥 지역에서만 경기하고 하는데 스코틀랜드 원정이 몇만 관중 앞에서 개빡셀 것이다 보고요. 두 번째 아르메니아 대 튀르키예. 이것도 유로 예선이고, 이 경기는 일단은 여러분들아, 아르메니아 대 튀르키예는 이거는 약간 축구도 축구인데 정치적인 것들이 섞여 있는 경기야. 이런 경기는 이거는 우리나라 대 일본보다 더한, 대체 이거는 100년 전인가 그때 트르키예가 아르메니아, 이거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남의 나라 역사기 때문에 학살인가 했잖아. 학살. 둘이는 거의 뭐 앙숙이에요 앙숙. 지금까지도 교류가, 우리나라 일본이랑 교류하잖아. 얘네 지금까지도 교류가 없어. 100년 전에 이제 대학살로 이어졌었던 양 국가 간의 그런 상황들. 터키가 또 원정이잖아요. 홈도 아니고. 터키 같은 경우 특히나 최근에 상황이 안 좋죠. 자국 리그에 있어서 어쨌든 물론 해외파들도 많긴 합니다만 자국 리그 선수들이 지금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들, 해외파들이 많기는 해요. 뭐 인터의 차라노글로 같은 애들, 마르세유 윈데르도 최근에 폼이 상당히 좋긴 하고, 뭐 수비 쪽에도 로마의 이제 사이드 첼리크나, 뭐 레스터에서 주전 밀리긴 했습니다. 뭐 세인지, 아따레 데미랄, 또 호펜하임의 경험 많은 캬박 같은 애들 있는데, 어쨌든 자국 리그 애들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공격 쪽에는 거의 다 윈데르랑 뭐 헤타페, 위날 뭐 이런 애들 빼고는 거의 다 자국 리그 애들이고, 미드필더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자국 리그 애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두 팀 간의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 아르메니아 이거 만약에 터키 상대로 이긴다? 그 축제 분위기일 겁니다. 축제 분위기. 일본, 북한? 모르겠어요. 일본, 북한이 뭐 그렇게 앙숙 관계인가? 뭐 딱히 그러진 않지 않을까? 우리나라, 북한. 우리나라는 뭔가 축구적으로 북한한테 국민적인 악감정은 있어. 축구 내에서는 뭔가 좀 그건 떨어지긴 하잖아.
우리는 차라리 일본이랑 붙었을 때 무조건 이겨야 되지, 북한이랑 했을 때는 뭐 북한은 좋아하지는 않지만 당연히 좀 일본보다 뭔가 그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해 보면은. 여기는 이제 약간 아르메니아가 북한 느낌이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터키 입장에서도 부담되는 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개인적으로는 전력은 터키가 훨씬 나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경기는 뭐 조금은 변수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여줘요. 둘 간의 앙수도 그렇고. 어쨌든 아르메니아도 에이스인 미키타리안이 이제 국가대표 은퇴를 해가지고 없어요. 미키타리안 있을 때도 뭐 어려웠었습니다만 몇 명 없어. 뭐 켈른의 아다미안 같은 애들 경험 많은 몇 명 안 남았거든요. 지금 선수들도. 어, 자국 리그보다는 뭐 해외파들이 여전히 그래도 좀 미드필더나 뭐 전방 쪽에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사이즈는 터키가 훨씬 좋아요. 선수 멤버나 이런 부분들. 이거 결국에 이거를 이 정치적인 이런 사이즈에서 이겨낼 수 있냐인데, 예전에 맞대결에는 터키가 홈 원정 다 이겼습니다. 2대 0으로. 15년 전인가? 월드컵 예선. 독일 월드컵 예선 때. 그랬었는데 글쎄요. 좀 빡셀 것이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정치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로는 조금 그래도 뭐 시원하게 이기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터키도 뭐 최근에는 예전보다는 좀 떨어져 있고 작은 리그에 대한 사정이나 안 좋은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무승부의 정도 봅니다. 그래도 터키 사이드. 터키는 원래 좀 주장 냄새가 많이 나오는 사이즈가 있어요, 가끔씩. 터키 리그는 유명할 뿐더러 국대도 가끔씩 이상해. 뭐 모르죠, 뭐 경기는 까봐야 아는 거고. 일단 벨라데 스위스, 이 경기도 뭐 전력 자체는 압도적입니다. 스위스가 누수가 많기는 해요. 뭐 엠볼로도 오늘 빠져 있고, 뭐 골키퍼 쪽에 코벨, 이 도르트문트 키퍼도 이제 최근에 부상 관련 이슈가 있고 해가지고 완전히 풀 전력은 아니긴 합니다만, 뭐 그럼에도 스위스 같은 월드컵 단골에다가 뭐 유로도 항상 진출하고, 뭐 미드필더 쪽에 자카, 또 자카리아, 푸롤러 이런 애들이 여전히 그래도 버티고 있는 뭐 사이즈에다가 전방에서도 뭐 엠볼로 없긴 합니다만 뭐 오카포나 바르가스 한 방에 있는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수비 라인도 뭐 강팀하고 붙어도 나름대로 버틸 정도로 탄탄한 라인을 그래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벨라루스는 사실 변방이고 뭐 없어요 별로. 축구 잘하는 나라가 아니야 여러분들아. 동유럽에서도 잘하는 나라가 있긴 합니다만 여기는 거의 뭐 네이션스 리그도 D리그잖아, D리그. 그러니까 밑바닥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다르게 볼 만한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가 주전 뭐 한둘이 빠지긴 했어도 뭐 벨라루스 정도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전력이고, 뭐 핸디캡으로 접근했을 때도 뭐 진짜 좀 운 없고 놓치고 하면 뭐 햄무가 뜰 수 있는 경기라고 보긴 합니다만 그래도 마인 쪽의 접근이 맞지 않을까. 스위스는 1말 이렇게 보고요. 전력차가 너무 심하다. 네 번째, 이스라엘 대 코소보로 해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스라엘이 정배를 받았고 뭐 홈에 위치해 있긴 합니다만은 요조도 이제 2위 싸움이 상당히 치열하고, 좀 전에 봤던 조예요. 스위스 1강 두고 밑에 뭐 이스라엘, 루마니아, 코소보, 그 밑에 벨라루스, 안도라가 자판기고요. 이런 형태의 조거든요. 한 명 올려 보내고 나머지 세 팀 경쟁.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이제 국가대표가 옛날보다는 지금 전력적으로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표요? 표 올렸는데 유튜브에 전사님. 그거 아직 안 왔다고? 순분 형님. 순분 형님 안 보냈다. 그건 한거 못 봤네. 순분 형님 보내드리고. 나방 형님도.
아파치 형 확인했습니다. 제가 답장 안 보냈나요? 확인했습니다. 보냈는데 아무튼 간에 주말에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도 자합이나 원래 이스라엘 그 있잖아 애들 자합의를 필두로 해가지고 공격 라인이 상당히 또 날카로웠던 그 세대가 있었잖아요. 은퇴했어요? 없어. 코소보 같은 경우에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젊은 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와 있고 이제는 그 젊은 자원들이 나름대로 베테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성기 나이 살짝 밑에까지도 성장을 했어요. 벌써 한뭐 2010년 중후반부터 애들이 이제 스물스물 새싹들이 피어났고 이제는 그게 좀 싸게 어느 정도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좋은 모습들도 코소보가 몇 차례 그래도 날카로운 모습들 각종 대회 예선이나 여기서 뭐 올라갈 법도 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반반 매치로 보여요. 이스라엘이 어쨌든 간에 뭐 공격적에서 은퇴 자원이 있긴 해도 그 새끼 있잖아 풀럼에 솔로몬 요즘 잘하잖아요. 솔로몬은 있어. 이름만 봐도 이스라엘이잖아. 그러네. 솔로몬 이름만 봐도 이스라엘이네. 어쨌든 요런 자원들 뭐 치고 올라오는 자원이 있긴 합니다만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코소보 역시도 지금의 이스라엘 정도라면 해볼 만할 것이다 라고 봐가지고 반반 정도 사이즈라면은 그래도 핸디캡을 갖고 있는 프렌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코소보 프렌. 독일 대표로 넘어갈게요. 이거 독일 일단 소진 라인업 개판이야 여러분들. 뭐 무시할라 뭐 윌러 이런 애들 없어요. 균도안 빠지는 엄청 많아. 적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빠졌고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뭐 페루랑 매치기 때문에 이거 그냥 전술 실험 매치예요. 근데 독일이 가끔 이럴 때 사고를 많이 치긴 했어. 그런 전과가 있어요. 이걸 뭐 근데 오늘도 그렇다 하기에는 뭐 그거는 뭐 까봐야 아는 부분은 뭐 당연하겠죠. 뭐 시원하게 이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상황에서 독일은 뭐 똥배를 받았을 때는 뭐 믿기보다는 다른 경기들 똥배를 가겠다라는 마인드로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인가요? 스페인 대 아니야 A매치는 원래 분석이 잘 안 돼요. 중독자이 몰라. 잘 맞추지도 못해. A매치가 제가 적중률이 제일 낮아요. 속상하게도. 오늘은 근데 좀 맞출 때가 되긴 했어. 적중률이 제일 낮아. 이거 홀란드 없어요 여러분들. 노르웨이 홀란드 없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매서운 팀이기는 해요 여러분들. 지금 뭐 홀란드가 없다 한들 뭐 웨데고르나 또 공격 쪽에서도 뭐 세를로스 같은 애들은 원래는 사실 지난 월드컵 예선 때나 이때만 해도 폼이 안 좋았고 이랬었는데 최근은 소시다드 폼이 상당히 좋잖아. 많이 치고 올라왔고 또 솔바케 같은 젊은 자원들 로마에서 최근에 약간씩 기회를 얻고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전체적인 사이즈가 미드필더진도 괜찮고 뭐 전방 쪽에서도 세를로스 정도 있으면 믿을만 하고 합니다만 역시 뭐 홀란드 없으면 사실 힘들어요. 전체적인 라인업을 봤을 때는 측면 수비도 뭐 리에르손 정도 들어가 있고 오스티고르 나폴리 백업이죠. 백업 수비죠. 얘는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앵간한 팀 만났을 때는 충분히 비비거나 해볼만 하거든요. 홀란드가 있을 때는. 근데 없는 상태에서 스페인 원정이다. 이거는 지금 뭐 모라타 같은 경우도 AT 마드리드에서 폼이 상당히 괜찮은 사이즈고 뭐 페드리가 빠져 있고 뭐 제라드 모레노나 이런 애들이 빠져 있다고 한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스페인 충분히 잡을 것이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 그리고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지거든요. 홀란드는 존나 빠르긴 한데 팀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막 속도나 이런 부분 좀 떨어져요. 스페인의 패스웍을 막기는 어렵다. 라인업 봤었는데 스페인 사이드로 봅니다. 어딨어? 특전사님 그 커뮤니티 가시면 있어. 커뮤니티 멤버십은 메일로 발송 안 하고요. 유튜브 커뮤니티 올라갑니다. 저번에 하시지 않았었나요 멤버십? 저번에 하셨었는데 커뮤니티 그쪽 가시면 돼. 스페인은 마인까지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다. 스페인은 항상 골 결정력에 대한 문제가 있는 팀이에요.
경기 존나게 잘해도 한 골 넣고 이기는 새끼들이 스페인이기 때문에 일반승만 볼게요 여러분들아. 근데 경기 내용 자체는 마인을 할 만한 내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는 해. 스페인은 항상 그렇긴 해서 막 슈팅 막 30개 때리고 한 골 넣고 맨날 이게 뭐 밥 먹듯이 나오니까 뭐 간다 뭐 마인으로 찍긴 하겠습니다. 6번째인가요? 크로아티아 대 웨일스. 아니 멤버십은 무조건 커뮤니티야. 그때는 5,000원 그 일일 후원표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메일로 주셨고, 멤버십은 그냥 유튜브 제 거 들어가셔서 커뮤니티 가시면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크로아티아 대 웨일즈. 여기도 일단은 전력적인 차이는 많이 나요. 크로아티아도 상당히 좋은 조를 배정을 받았고, 여기 이제 웨일즈랑 튀르키예 경쟁이에요. 튀르키예 경쟁에 아르메니아, 라트비아 자판기 이렇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널널하죠. 사실 뭐 이거 잡는 순간 게임은 터지는 거고, 웨일즈 입장에서 조 2위, 터키 입장에서도 2위를 지금 진출을 노려야 되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웨일즈의 전력은 약해요. 옛날 웨일즈가 아니야. 옛날에 뭐 베일이나 애들 걔들 있었을 때 뭐 이제 베일도 이제는 없고요. 미드필드 쪽에서도 램지가 이제 한물 갔고, 풀럼의 해리 윌슨도 최근에 컨디션은 막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죠. 뭐 해가지고 유럽 뭐 잉글랜드에서 뛰는 애들 많고 하긴 합니다만, 대부분이 이제 하브리그 애들 2부나 뭐 그 밑에 있잖아요. 거기서 뛰는 애들이 상당히 많고, 뭐 주전급 자원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뭐 젊은 자원이 뭐 네코 윌리엄스 같은 애들 노팅엄에 치고 올라오고 있긴 한데는 치고 올라오고 있긴 한데 분명히 예전에 웨일즈보다는 많이 약해진 상태예요. 그게 이번 월드컵 때 1승이 목표였잖아. 1승이 절실했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좀 떨어지는 측면에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솔직히 나이가 많이 들긴 했거든. 크로아티아가 보면은 페리시치, 크라마리치 언제 쪽이야 이거. 그리고 뭐 모드리치, 브로조비치 다 늙었어요. 코바시치도 어느덧 베테랑 나이고, 어 꽤나 많이 선수들이 지금 노세에 있는 크로아티아인데, 저는 그래서 월드컵 때 크로아티아 좀 고전할 줄 알았거든. 잘하더라고요. 아직도 팔팔하더라고. 애들이 워낙 활동량이 좋다 보니까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에 있어서 이번 유로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팀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의 웨일즈 월드컵 때보다도 더 약해진 상황이고,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충분히 크로아티아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미드필드에서 강점도 여전하고 전방 쪽에서 파괴력이 떨어지는 부분 좀 아쉽긴 합니다만, 웨일즈가 기본적으로 빌드업이 좋은 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아. 그 다니엘 제임스나 기존에는 이제 베일이 있었을 땐 베일 뭐 이런 자원들의 역습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나마 강점이라면 강점인데, 크로아티아 상대로 이거 점유율은 상당히 60% 70%까지 내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뭐 충분히 주도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 크로아티아 승. 아예 A매치 저는 안 올려고 합니다. 안도라 루마니아 이런 거 여러분들 전력차가 엄청나요.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뭐 아예 이 팀이 강팀 반열까지는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안도라는 그 급이야. 뭐 페로제도 막 이런 데 있죠. 막 리텐 거기랑 엇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건 뭐 루마니아 개똥배 받은 게 이해가 당연히 된다. 루마니아 승만 보겠습니다. 승만. 또 루마니아도 뭐 확실히 막 믿을 만한 사이즈도 아니고, 얘는 그 마린이라고 있어. 마린 엠폴리 이제 미드필더인데 뭐 요런 애들이나 뭐 유럽 변방에서 뛰는 애들이나 아니 뭐 빅리그더라도 뭐 하브리그 애들이 좀 속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아예 약하진 않은데, 이번 소집 명단 자체는 솔직히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난 월드컵 예선이나 그때는 좀 더 괜찮았는데 이번 소집 명단은 조금 약하기는 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마인 찍기보단 뭐 일반 승전도 뭐 안들어 어차피 개똥이거든요. 개똥이야 개똥. 어제 막 지브롤터 막 비슷비슷해 안도라랑. 루마니아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일반 승전은 충분하게 좀 보는 거고. 딱히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뭐
수님의 말씀 뭐 틀린 건 아니에요. 페리시치는 뭐 원래 싸고 있었고 크라마리치 호펜하임은 솔직히 뭐 호펜하임이 워낙 안 좋은 부분도 있고요. 오르시치도 이제 사우샘튼으로 이적하고 나서 뭐 특별히 뭐 활약한다거나 뭐 그런 느낌은 사실 없고. 그렇죠. 블라시도 최근에 부상 관련 뭐 이슈가 있었고, 아탈란타 파샬리치 아쉽고, 브로조비치 인터밀란 주전 밀렸죠. 모드리치 레알에서 아쉽고, 코바시치도 첼시에서 뭐 출전 시간을 뭐 최근에 부상 관련 좀 이슈도 있었고 엄청 많이 바꾼 있지는 않고, 뭐 전체적으로 뭐 그런 느낌은 있어. 근데 이게 MH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분석이 안 된다고? 왜냐? 이런 것들이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각 팀 간의 전력 차가 크기 때문에. 어차피 다윗 대 골리앗이나 뭐 체급 차이가 좀 나는 경기들이 있어서 전력 누수가 있다고 막 이게 막 항상 드러나거나 그렇지는 않아. 그래서 제가 잘 못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아. 그래서 내가 잘 못 맞추는 거예요. 누가 빠지고 뭐 최근에 전력이 어떻고 선수들의 뭐 리그에서 흐름이 어떻고 별로 안 중요해 생각보다. 생각보다는 진짜로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가 않아서 요거는 크로아티아의 뭐 전력적인 부분보다도 웨일즈가 약해요. 웨일즈가 약해. 더구나 유로 예선이고 뭐 변수는 뭐 있어 당연히 있는 경기긴 합니다. 뭐 웰즈 한 방은 있어. 그 정도 보고요. 아이고 MF형님 고맙습니다. 월드컵에서 뭐 자기 소신껏 가세요. 분석 안 되는 거 맞아. A매치 분석이 제일 어려워. 항상 어렵다고 얘기하잖아. 8번째 모로코 대 브라질. 이거 친선이고요. 이거 브라질 라인업 봤으면 브라질 쉽게 못 가요, 여러분들아. 가뜩이나 브라질도 지금 로테이션이 돌아가는 지금 어쨌든 리그부터 이어지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 이거 모로코까지 어쨌든 원정의 일정이고 이거는 소집 명단만 봐도 어딨어? 소집 명단만 봐도 일단 기본적으로 주전들도 많이 빠져 있고요. 브라질이 풀라인업도 아니야. 그렇다고 이거를 지금 어쨌든 친선전에 있어서 이거 브라질이 모로코 원정까지 가가지고 이거 주전 라인업으로 뭐 풀로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제가 볼 때 접대 느낌이에요. 경기 자체가 접대 경기고 그냥 선수들 그냥 점검 정도 하겠다. 요 정도 느낌이거든요. 미드필드진에서도 뭐 카세미로, 파케타 뭐 이런 애들 출전 시간 높게 가져가지도 않을 거고 뭐 김바나스 이런 애들도 그나마 월드컵 때 벤치 애들도 많이 빠져 있어요. 전방에도 뭐 비니시우스나 호드리고 안토니 요거 제외하고는 거의 국내 자원들이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거 이름만 보고 브라질 갔다가 된통 당할 수 있다. 모로코 풀라인업이야 여러분들아. 모로코 그냥 이거 브라질 우리 한번 그냥 야 브라질 걔들 어차피 그거잖아. 우리 접대 뭐 한번 불러놓고 한번 우리 한번 축제 한번 펼쳐보자 이런 느낌이야. 우리 월드컵도 좋았고 브라질 한번 홈에서 때려잡으면서 분위기 한번 더 끌어올려보자. 축구로 한번 축제 만들어보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건 그 정배 메리트는 상당히 떨어지는 경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해외 배당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접근할 때는 뭐 브라질 쪽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무승부 해무 사이드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모로코의 저 4.9배 내지 뭐 무승부에 대한 3.6배 배당 이것들이 상당히 탐스러울 수 있는 배당이다. 모로코도 어쨌든 월드컵에서 모로코 8강인가 4강인가 4강 갔나요? 헷갈리네. 한 방이 있는 팀이고 뭐 월드컵 전에는 뭐 지혜와 또 그 국대 간의 불화나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는 모습들 뭐 그런 모습들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무승부에만 봅니다. 무승부에만 좀 변수적으로 4강이었어 4강. 넘어가고요. 오늘 올려 찍으셨다고 좋습니다. 그리고 마르티니 대 코스타리카. 이거는 이제 그 남미 중남미 쪽 아메리카 쪽 아메리카 대륙 그 네이션스 리그인데 뭐 전력 차이는 나는 마르틴이라는 나라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아. 선수를 봤는데 아는 선수가 일단은 없어요. 막 이쪽 나라가 마르틴이 나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 제가
이 축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국가대항전이 있다 보니까 웬만한 변방 나라들도 다 알거든요. 그 존재를 아는데 마르티니는 난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아. 선수들 보니까 막 옥세르, 님, 나머지는 이제 몰라요. 지구상에 있는 팀인지도 모를 팀들 선수들이 이제 포진이 돼 있고. 코스타리카는 이제 한물 간 나라긴 하죠. 여전히 이제 공격 쪽에 조엘 캠벨 언제적이야? 뭐 이런 애들 들어가 있고 대체로 이제 자국 리그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끈끈하게 뛰면서 한 방을 노리는 그런 사이즈의 팀이에요. 코스타리카는 뭐 상대를 압도하기보다는 뭐 월드컵 때도 그랬습니다만 수비적으로 버티면서 한 방을 노리는 그런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똥배에 대한 메리트는 없어요. 왜냐면 주도적인 경기 운영이 사실 쉽지가 않거든. 코스타리카 집 나오면 경기력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세대 교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코스타리카가 전력적으로 봤을 때 1.35의 배당 어차피 똥배 1.2가나 1.3가나 뭐 또이또이한 똥배잖아데 1.2배당 오늘 똥배가 몇 개 있고 다른 거 찍는 게 낫다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뭐 상대 마르틴이 뭐 처음 본다라니까 뭐 이겨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스타리카 승쪽 봅니다. 그래도 섬이에요 섬 마르티니가 몰라 나 처음 봐. 코스타리카 승 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